또 실수를 했네요. 네. 아, 참.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방송을 확인해 가면서 방송을 하려고 이제 방송을 틀어놓고 하다 보면 이제 혼선이 옵니다. 네, 지금 문제 없죠? 아이고, 네. 자, 방송을 하다 중간에 끊겼는데요. 네. 아무튼 웨이팅 제이님 감사합니다. 네, 문제점 알려주셔서 네, 바로 시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달님이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서 네,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그렇게 무참하게 사살되고 그 다음에 소각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너무 대비되는 것을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끌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 현황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팩트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리에 있어서 이거는 뭐 처음부터 뭔가 이거 팩트가 안 맞아요. 네, 안 맞는 부분이 뭐냐? 네, 실종 위치와 그 다음에 사살되고 소각된 위치. 네, 그 위치가 약 38km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일단은 처음부터 아주 기초적인 처음 제시된 사실부터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네, 이게 미스터리 사건의 출발입니다. 소연평도 바다, 남쪽 바다입니다. 소연평도로부터 약 2.2km라고 그러죠, 위치가. 네, 요렇게 소연평도로부터 2.2km 위치. 아이고, 네. 잠시만요. 네, 소연평도로부터 2.2km 표시가 되나요? 어떻게 하나 이게 그렇지, 이렇게 표시가 되죠? 네. 네, 소연평도 바다 남쪽으로 2.2km 위치 실종된 위치입니다. 9월 21일 날 오후 1시. 그런데 발견된 위치는 등산곳 앞바다. 이제 이미 NLL 그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서 북한 해역으로 들어간 거죠. 북한 해역.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바다 위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이제 뭐 망원경 이런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거죠. 38km를 이동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불빛에 대해서는 뭐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측의 발표에 의해서 그 우리 측 공무원을 사살한 뒤에 불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불빛이 시신을 태우는 그런 장면이었구나, 이렇게 사실이 정리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것이 맞느냐? 그것도 21일 오후 1시께. 자, 21일 오후 1시에 실종된 것을 사실로 놓고 또 다시 등산곳 앞바다에서 불빛이 발견되고 소각된 것이 사실로 놓게 되면 두 개의 사실은 안 맞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불빛이 발견됐다, 소각됐다. 만약 소각이 안 됐으면 살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소각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소연평도에서 21일 오후 1시에 실종됐다는 신고가 이것이 사실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이 사건에서 핵심은 과연 이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그 이씨라는 분이 그 월북한 것이냐, 이것을 이제 월북으로 몰아가죠. 월북이었다, 자진 월북이었다는 그런 쪽으로 사실을 몰아가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에서는 사살 후에 소각을 했는데, 그 사살 이유로 밝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살 이유가 뭐냐 할 때 바이러스 핑계를 댔습니다.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다짜고짜 보자마자 저 인간은
바다에 빠져 있는 저 인간은 바이러스를 달고 왔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예 태워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실종 위치와 소각 위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네. 의문점이. 과연 그것을 바다에 빠진 자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냐. 네. 합리적인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딱 정리를 하면서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실은요. 그 실종 위치가 이제 정확한 것이냐, 네, 정확한 것이냐. 소연평도 네, 남쪽 바다 2.2km에서 실종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해역 등산곳 인근 바다에서 소각이 됐다. 그런데 사실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소연평도 실종은 잘못된 가설이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부터 소연평도 남쪽 바다 2.2km 위치에서 실종됐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된 정보가 되는 거죠. 21일 날 오후 1시에 실종이 됐는데 뭐 바다의 조류를 따라서 헤엄쳐 갔다 뭐 등등 말 안 되는 걸 하는데 이 38km를 네, 이동한다는 것은 거의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제 바닷물의 수온이 사람이 들어가서 뭐 몇 시간을 버틸 수가 없지요. 네. 뭐 아무리 그 공무원이 철인이라고 해도 네. 강철로 만들어진 뭐 인간이라고 해도 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네, 38km를 이동했다 하는 것도 네, 가설에서 빼야 됩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소연평도에서 21일 오후에 실종됐다 하는 것도 네, 네,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8km를 이동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실종 위치와 이동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가설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대로 그냥 우리가 그래 하고 이제 수긍해 줄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실종 위치와 이동 방법에 있어서 다른 가설을 세워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다에 빠졌다. 예, 바다에 빠져 있다가 그 빠져있는 공무원을 건져준 것이 북선박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동 자체는 38km 이동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배로 이동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빠진 위치가 소연평도 남쪽 바다 2.2km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네. 빠진 곳 위치가 어디다? 그 자체가 네, 등산곳 인근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이제 그 소연평도 남쪽 바다 2.2km에서 실종됐다라는 근거는 도대체 뭐냐? 네, 그거를 우리가 일단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것도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냐? 거기서 그 오후 1시에 소연평도 2.2km 그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사실이라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가설들, 네, 예를 들면 첫째가 남쪽 그 소연평도 2.2km 위치에서 실종된 것은 맞는데 이동 방법이 헤엄쳐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이동 수단, 뭐 예를 들면 북의 선박에 의해서 끌려갔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예 실종 위치 자체가 그 등산곳 인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다른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에 의하면 이제 다 입장이 난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업지도선이 북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북계의 선박이 우리 영해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바다에 빠진 그 공무원을 구해낸 게 북선박이다. 뭐 이렇게 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38km를 헤엄쳐서 이동했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우리가 면밀히 좀 합리적으로 가설을 세워보게 되면 얼마든지 다른 가설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엉뚱한가요, 제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실종 위치가 너무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을 제가 이 사건에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월북자에 대해서, 월북이 이제 아니죠.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사살당하고 소각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자, 북측은 일단 사살을 하고 소각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걸 사실로 인정한다면, 왜 그것이 월북이든 조난자든 왜 사살을 했어야만 하느냐. 예. 왜 사살하죠? 그리고 왜 소각하죠? 자, 사살했다고 하는 이유를 이제 갖다 들이댄 것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북으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사살하고 소각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은, 자,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탁 보는 순간 저거는 바이러스 복균자야 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뭐 검사도 안 해보고 저거는 바이러스 갖고 왔네, 바이러스를 달고 왔네, 그거 죽여야 되겠다, 죽여서 태워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냐고요. 그게 이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건져놓고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뭐 바이러스 복균자더라, 뭐 증상이 보이더라, 열이 많고 뭐 기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북으로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런 복균자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걸 왜 자기네가 바로 바다에서 죽여버려요? 그냥 구명정에다가 하나 던져가지고 우리 측 영해로 끌고 오는 방법도 있잖아요. 살려서. 그런데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어떤 지침이 도대체 그걸 죽여버려서 소각 처리하는 게 북한의 지침이냐, 아주 정해진 지침이냐. 만약에 그런 사살하고 소각 처리하는 게 지침이라고 알려지게 되면 앞으로 이제 북으로 월북하려는, 자진 월북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을 달리 먹어야 되겠죠. 북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그 공무원이 북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자진 월북할 수도 있다. 뭐 언론에 나오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얼마나 우리 지금 북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뭐 그 공무원도 북을 동경하다가 자진 월북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 북은 그렇게 자진 월북이든 아니면 조난을 당해서 왔든 바다 위에서 발견되면 그냥 사살해버리고 소각해버린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밝혀진 사실이 된 거죠. 좀 무섭죠. 무서운 그런 이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인식할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지금 방송이 제대로 잘 나가고 있나요? 워낙 그 참여자가 적어서 그런지 오늘 채팅창은 조용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월북자든 조난자든 왜 사살하냐? 왜 사살하냐 도대체 이거. 그리고 그 사살하고서 소각 태워버리는 것은 아주 엽기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엽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 환자이기 때문에 사살하고 소각 처리했다는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바이러스 환자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냐, 그 바다 위에서. 그리고 보통은 저도 이제 검사를 받아봤지만, 검사 받고서 병원에서 결과 나오는데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하루 만에 죽은 이유가, 조난당하고 하루 만에 죽은 이유가 뭐 검사해보고, 바다 위에서 검사해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나?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뭐 그건 아니겠죠.
자, 아무튼, 네. 북은, 그 검사 시스템도 시원찮을 텐데, 아무튼 바다에 그 조난당해 있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을 바이러스 환자라고 단정을 짓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한 다음에, 수각을 해버렸다. 근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판단을 했느냐? 네, 바이러스 환자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냐? 네, 그 부분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엽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진월북으로 이제 거의 결론을 내죠. 자진월북. 네, 자진월북했다. 야, 근데 이 자진월북이라고 가게 되면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결론이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 좀 해괴하다, 이렇게 보여요. 해괴하다. 여러 가능성을 두고서, 뭐, 끌려갔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업지도선에 그 임무를 다하다가, 뭐, 실족을 해서 바다에 빠졌거나, 바다에 빠졌는데, 이제 북의 선박이, 발견을 하고, 아니면 어쩌면 그 어업지도선과 북계 선박 간에 어떤 그런 충돌이 있었는데, 충돌 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이제 바다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것을, 북계 선박이 끌고 가서 처형을 하는, 뭐 이런 사고였다고 하면, 네, 그런 가정을 세운다고 하면,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자진월북이 전혀 아니고, 네, 아주 억울하게 끌려가서, 네, 그 괘씸죄로, 네, 그 처형을 당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마치 그냥, 예, 월북의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이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 많은 부채, 그 처음에 제시된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서 그것이 부담돼서, 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뭐 무슨, 뭐 가정사를 들어서 뭐 이혼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먹이면서, 그래서 그걸 비관해서 뭐 월북했다. 네. 그런 정도가 비관할 정도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인정을 안 하죠. 네. 그 정도 갖고 비관할 공무원은 아니다. 네. 또 나이대가 그 정도 갖고 비관할 나이대가 아니죠. 네. 어느 정도 그 40대의 나이면은 뭐 웬만큼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 공무원에게는 그 큰 돈이 아닐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천만 원 적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비심화 2억이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는데, 뭐 2억이라고 해도요. 네. 나중에 공무원 퇴직금 받으면 2억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자진월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는 좀, 네,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난자를 만약에 이제 이게 자진월북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난자를 북계에서 사살하고 소각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만약에 결론을 내게 되면, 저 북하고 이제 굉장히 친한 척 해야 되는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계의 그 엽기적 행태를 이제 고발하는 이제 모양새가 되잖아요. 소위 말해서 북을 비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난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자진월북으로 해서 공무원 하나를 그냥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억울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죽은 공무원만 억울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진월북이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두고 우리가, 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또 이제 우리 채팅창에 반응이 없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셔서, 네,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신가 제가 이제 봅니다. 네, 몰리님, 또 제가 오늘 처음 뵙는 분이고, 이준마님도 처음 뵙는 분이고요. 자, 레니김, 우리 오늘 관리자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초록세상님.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자진월북했다가 사살당하고 소각당했다는 그 공무원의 이제 아들이 편지를 쓴 게 이제 최근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눈물 납니다, 그거. 네. 억울하지요, 네. 그거 보니까 고2요?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정말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네,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네. 그런 아들을 놔두고, 네, 그 아버지가,
월북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 아들의 그 심정 하나만 봐도 네, 아버지가 그 월북을 시도했다라는 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다시 한번 다루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만큼은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네, 진실이 뭘까 하는 것들을 좀 의문을 가져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런 처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누구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억울한 죽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을 촉구하는 게 제가 오늘 방송의 목적입니다. 네, 용봉아님, 일찍 주무셔야 되는 우리 용봉아님이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제가 오늘 방송하는 목적, 네,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자. 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는 이 정권에서 뭔가 응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문점 또 네 번째가 제가 정리한 거는, 자,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고 그래요. 네, 죽여놓고 사과했다. 네, 그러면서 통지문을 보내왔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사과문을 발표할 때 보면, 야, 어떻게 저 정도까지 성의가 있는가?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 북에서 쓰는 그 말투. 그 어법이라고 그러나요? 네, 말투나 그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네, 통지문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갖는데, 탈북하신 분들, 네, 탈북하신 분들은 북에서 쓰던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것이 네,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통지문이 뭔가, 손을 탔거나, 아니면 조작된 통지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다급해서, 만약에 이것이, 네, 진짜, 김정은의 사과문 통지문이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에서 조작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럼 왜 조작을 해야만 했을까? 네. 이렇게 조작을 해서라도, 네, 북에서 뭔가 사과를 했고, 사과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없던 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무참하게 그 바다에 빠진 조난자를 사살하고 불태워버린 뒤에 그 하는 사과라는 거, 그 발빠른 사과라는 거는 진정성이 없다 그러죠. 진정성이 없습니다. 네, 진정성도 없고, 진정성을 떠나서 그 문구로 봐서는 또 그 문구를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수정을 또 하죠. 네, 북에서 하는 것처럼 다시 또 바꿔놓는, 문구를 바꿔놓는, 단어를 바꿔놓는 그런 행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통지문은 조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사건이라서, 네, 저도 이거를, 한 번쯤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네, 그 위선질이죠, 위선질. 네. 네, 위선질. 이렇게, 불과 뭐 2017년도 그러면은 이제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겠네요. 그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이라고 아주 날짜 딱 박아서 달림 이렇게 해놨죠. 자, 이런 것, 이 문구 하나 자체가 이제 두고두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곱씹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 정리를 좀 하면, 자, 그 어업지도선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제 어업지도선, 무궁화호인가요? 무궁화호. 그 승선 공무원, 그 이모 씨, 그 북괴 사살과 소각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부터, 총살이니, 화형이니 이런 말은 이제 적절치가 않다는 걸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총살이나 화형은 형벌의 일종이다. 우리 공무원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총살이니 화형이니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헷갈립니다. 자,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다. 그럼 그걸 사살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태워버렸다. 그건 소각이라고 표현돼요. 한자 말로 소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형이나 총살이 아니라 그냥 사살당하고 소각당한 사건, 아주 엽기적인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정치 위선 완장질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네, 말은 이쁘게 하고요. 네,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말은 참 이쁘게 잘합니다. 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안전 때문에 눈물 짓지 않겠다. 눈물 짓지 않게 하겠다. 네, 말이 너무나 멋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막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만 이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 위선 완장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치 위선 완장질. 이게 본질이에요. 이 정권의 본질. 그것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 작전을 그대로 적용해 볼 만하고, 7시간이 아니라 뭐 몇 날 며칠이죠. 뭐 중간에 아카펠라 가서 공연을 보지를 않나, 또 무슨 유엔에 또 무슨 연설을 하지를 않나, 종전선언 연설을 하잖아. 그 사건을 다 알고 난 뒤에도 이렇게 국회에서 엽기적인 우리 국민들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한 그 사건을 보고받고도 종전선언을 논하고 아카펠라 공연을 감상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뭐 더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정리하면, 공무원에게는 정말 명예로운 순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실이 가려지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냥 월북으로 해주면 좋겠다. 월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제가 말을 좀 비비꼬는 거죠.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그 공무원에게는 그 임무에 충실하다가 바다 위에서 예를 들면 뭐 북괴 선박을 마주치니까 돌아가라 막 이렇게 경고 방송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다툼이 있는 과정 중에 북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아예 배제가 되고 무조건 월북으로 빚 2천만 원 때문에 뭐 가정사 때문에 월북했을 것이다. 그냥 가정이죠. 추정이죠. 가능성 없는 가정. 그런 걸로써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만약에 순직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요, 제대로 된 나중에 그 대우를 받잖아요. 일단은 매장지부터도 그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작동 같은 곳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계룡대나 이런데 유공자가 갈 수 있는 그런 그 대우를 받는 거죠. 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그 가족들도, 유가족들도 또 유공자의 대우를 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유공자가 뭐 이제 광주 뭐 이런 사람들만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는 거죠. 정말 이렇게 공무원의 직을 다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죽은 사람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타산에 따라서 월북으로 그냥 단정 지어서 매도가 되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 버리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정리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뭐 하나라도 진실하거나 믿을 만한 구석이 안 보인다. 그런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주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없게 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들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우리는 현재 방송, 언론이 완전히 이상한 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사건을 이제 뭔가 정리해보고 또 해석해보고 또 사건을 따져보고 그래서 또 진실을 알아가 보려고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네, 언론의 역할을 대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같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 판단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네, 하춘희님 아주 내자로 아주 그냥 핵심을 찔러주시네요. 천멸 좌파. 자, 오늘 김태년 음성 판정 받은 것만 봐도 지들 입맛에 맞게 확진 판정 내리는 걸 알 수가 있다. 레니기님, 오늘 그 김태년이가 음성 판정 받았어요? 그렇군요. 자, 다다라님, 네, 동네의장도 그렇게 안 한다. 네, 동네의장, 동네의장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들이 많죠. 네, 동네의장하고 비교하면 동네의장 되시는 분들이 억울합니다. 초록세상님은 뭐 세월호처럼 광화문에 분향소 차리고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뭘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네요. 자, 아무튼 네, 이게 우리가 이 사건도 이제 다른 사건에 묻혀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 때문에 이제 이미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건들은 또 잊혀져요. 네, 잊혀지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고 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좀 억울해요.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실이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현재 그런 여력이 안 보입니다. 여력이. 네. 그 다음에 또 더 급한 사건도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이 출발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네, 언론이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는 상황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 보여지는 현상이 이거는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중공 같은 공산당에 의해서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보여지는 행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많은 분들의 그냥 공통된 평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보여지는 현상이 그 10월 3일만 해도 그렇죠. 네, 10월 3일만 해도 바이러스를 뭐 막는다고 하는 핑계로 그것이 바이러스를 막자는 건지 그냥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게 목적인지 그렇게 해서 그 무슨 죄인 산성이라고 그래요. 표현은 이제는 그 차벽 자체를 그럼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광화문에서 모아가는 국민들은 또 과천, 놀이공원에 대거 몰리고, 그런 곳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혀, 확진자가 안 나오는. 그래서 현재 우리 방역은 이제 정치 방역으로 보이고, 그런 정치 방역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자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통제하자. 네. 마스크 씌워놓게 되니까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네, 서로 간에 여론 조성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다 보니까 그 마스크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고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또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산소 부족, 일산화탄소 다시 들여 마시기. 그걸 비교하기를 이제 자기의 소변을 다시 음료로 마시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국민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이제 예전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 하고 자부심을 갖던 그 나라에서 급격하게 후퇴했습니다. 급격하게 후퇴해서 우리가 좀 무시했던 동남아에 조금 개발이 안 돼서
독재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들, 뭐 아니면 남미의 독재 국가들,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의 나라로 우리가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 10월 3일 날 광화문을 그렇게 차벽으로 막고 그러니까 그날 집회가 없었잖아요. 집회를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집회를 했다가는 오히려 매도당한다. 네,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확진 책임을 다 뒤집어 쓴다 해가지고 집회를 안 한다고 했는데도 아주 이렇게 막 뭐 경찰 버스를 뭐 몇백 대를 동원하고 경찰 병력을 뭐 10,000명 이상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막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네. 그 모습이 외국에는 대한민국에서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독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집회에 참석 안 함으로써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집회를 참석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집회는 참석이 안 돼서 집회는 안 됐는데 아주 그렇게 과잉 대응하는 그 모습이 독재의 모습으로 이제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서 봤을 때도 AFP 그 외신 기자가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야 된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자들이 이제 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사를 썼겠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 바이러스가 이유라고 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라면 다 그렇게 이동을 차단해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이미 지하철은 거의 콩나물시루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문제 삼지 않으면서 집회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는 뭐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중적이라고 그러죠. 이중적 잣대. 그런 이중적 잣대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방송을 마치기 전에 또 우리 목불인견님, 목불인견은 못 볼 꼴을 본다. 눈앞에 뭐 볼 수가 없다. 예, 봐줄 수가 없다는 게 목불인견이죠. 네, 하춘이님은 아주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느냐. 네, 부정선거 사형. 네. 핵심적인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4.15 선거 전에, 2019년도부터, 부정선거범 반드시 참수 그런 제가 피켓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범은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는 이게 친중 세력들에 의한 일단 공산 독재 형태로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또 이제 이 구글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런, 예를 들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조건 노딱,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게 언론이 많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공무원, 어업지선 공무원, 이렇게 사살당하고 소각당한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이제 있는 사건들이 좀, 만만찮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그 강경화 남편이 요트 사러 미국 가는 거, 찍소리 못하는 시민단체들. 그 남편이 하는 그 행태를 보니까, 거의 집을 정리하고, 요트 사서 이제 말년을, 바다 위에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제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리하고 떠나는 것 같은데, 그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감지한, 난파선에서 그 위험을 감지하고 탈출하는, 마우스,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이 시작됐다.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그런 이제 단서로도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시민단체라고 표현한 게 그동안 이제 좌파들이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동안 좌파들은 이제 안 움직이죠. 정권 지고 난 뒤로부터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극기 집회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 이제 우파 단체들이 이제 시민단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아무튼, 방송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예, 말이 길어지고, 처음에 또 방송 또 이제 실수해가지고, 또 잡음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늘도 온전한 방송은 안 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뭔가, 예, 세상 돌아가는 일, 같이 이렇게 또 제가 논평하고, 또 의견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오늘 또 뭐 검찰로부터 내일 모레 또 출석해달라. 그래서 이번 이제 출석하게 되면 조서를 가서 쓰는 게 한 5번째 같아요. 네, 조사 받는 것만 5번째. 내일 모레 또 인천지검 가서 제가 또, 네, 910호, 네, 910호 검사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910호로 검사실 그러다가 이제 또 910호 검사실. 절대 어떤 검사인지, 어떤 조사관인지 말은 안 하더라고요. 어떤 검사인지도 물어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예, 벌써 조사가 시작돼가지고, 한 4월달부터 조사돼가지고, 이제 10월달까지 왔는데, 이 정도 결론을 못 내고, 뻔하게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 가지고, 이거를 뭐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못 한다고 하면, 뭐, 보통은, 무혐의라든가, 아니면 기소유예, 이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짝짝같이 뭔가 기소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영상에 있는 부분 갖고는 기소가 안 되니까, 고발당한 피고발인의 진술을 통해서, 공소사실을 좀 완성해가지고, 공소사실을 만들어 보겠다, 완성해 보겠다. 뭐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또 내일 모레 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또 하소연을 또 하게 되네요. 자,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희망이 되는 것은, 미국 쪽에서의 그 좌우파, 전쟁에서, 네, 우파 쪽이 우세하다는 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싸워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바이러스, 네, 그 확진이 됐다 하는 소식이 이제 덜컹했었는데, 뭐 또 거뜬히 털고 일어나신 것 같아서, 또 다행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그 조 바이든 같은 자가 되게 되면 우리로서는 거의 뭐 이제 우리는 사망 선거, 대한민국 사망 선거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조 바이든이 돼서 중공과 짝짝꿍이 된 미국이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우리는 뭐 그냥 단체로 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현재 미국은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소식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처럼 손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면했죠. 네, 빠져나갔죠. 또 이번에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뭐 저는 이제 완전히 그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에서는 요번에 시도는 하겠지만, 네, 성공은 못할 거로 봅니다. 자, 우리 언론은 왜 하나같이 왜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보도하나요? 예, 질문하셨죠? 네, 몰리님. 예, 이게 굉장히, 왜 그런가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죠. 왜 언론은 하나같이. 그 언론이 하나같이, 친중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보도하는 그 언론은요, 우리가 뭘로 보면 되냐? 너는 친중이구나. 친중 세력이 그 데스크를 장악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바이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나를 잘 보시면, 그 사설을 쓰는 그 주필, 내지는 기자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번에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입니다. 언론의 그 태도를 보고, 아니면 뭐 유튜브 논평가들도 마찬가지고, 현재 바이든을 띄우는 자들은, 좌파. 뭐 아주 그냥 구분이 되는 거죠. 하나의 우리가 이번에 잣대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나, 바이든을 응원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한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내일 모레는 또 검찰 갔다 오게 되면 또 내일 또 준비하고 어쩌다 보면 또 방송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오늘 그냥 제가 또 무리해서 또 방송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하춘이님, 뭐 정의의 사자님, 몰리님, 초록세상님, 뭐 레니김님, 네, 아무튼 함께 방송에 참여해서 이 자유의 창 방송을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이 검찰이 말이에요. 그 부정선거 제가 이제 증거로 잡아서 고발했던 거, 가짜 투표함, 아주 그런 거는 뭐 손쉽게 증거 없음 무혐의 처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그 석전 사전 투표소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투표소에서의 봉인지하고 개표장의 봉인지가 달라진 사건, 뭐 그런 건 아주 손쉽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데, 그렇게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부정선거 감시를 철저히 하자라는 취지의 방송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방지 취지를 보지 않고 선거를 자유를 방해했다.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하면서 악착같이 그러니까 기소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뭔가 문제가 많고, 네, 정말 정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끌려다니면서 조사받는 거, 그런 게 저에게 많은 이제 시간적 낭비가 되고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세상이 요지경, 정말 세상이 요지경이죠. 이렇게 보면은 요지경으로 보는 세상, 요지경 속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제가 좀 하나씩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